자, 제품이란 생산 과정이 완료돼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완성품을 말하죠. 완성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성품. 자, 제품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제공품 계정, 제공품 계정. 제공품 계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장이다. 다시 말하면 제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다. 자, 공장에는 원래 생산 라인에 물려있이 넘어오는 게 기초 제공품이죠. 기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 1,000원이다. 그럼 물건을 더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분을 착수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재료비 1,000원, 누무비 1,000원, 또는 제조 간접비, 제조 비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1,000원.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4,000원이 나오겠죠. 4,000원. 4,000원이 완성이 되면 완성품, 다른 말로 제품, 다른 말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겠죠. 미완성이 된 건 기말 제공품이라고 하죠.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 1,000원이라면 3,000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개하면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역분개로. 차변의 제품 3,000원. 대변의 제공품 3,000원. 그래서 제품이 완성이 됐으니까 제품 계정 찾아가서 차변에 요거를 상대편 이름으로 제공품 이렇게 쓰는 거죠. 제공품 3,000원 이렇게 써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완성이 돼서 이런 대체 분계에 의해서 제품 계정 찾아가서 차변에 상대편 이름 제공품 3,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기초 제공품이 요걸 얘기하는 거죠. 1,000원. 제조원가가 요 세 개를 얘기하는 거죠. 3,000원. 기말 제공품이 여기 1,000원을 얘기하는 거죠. 1,000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다른 말로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완성품. 완성품. 그래서 완성품을 말한다. 제품 계정은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집계되어 제품 계정 차변에 대체되고 제품 계정 찾아가서 차변에 집계가 되죠. 상대편 이름 3,000원, 금액은 내 거. 그래서 상대편 제공품이라고 해서 3,000원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단기에 판매된 제품의 원가는 매출 원가로 대체된다. 자, 제품 계정에는 이미 완성이 돼서 안 팔린 물건이 있을 거예요. 안 팔린 물건을 우리가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판매 가능한 제품이 4,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판매 가능한 물건이 4,000원인데 그 중에 안 팔린 게 1,000원이고 팔린 게 3,000원이다 그러면 요 안 팔린 거는 재무상태표로 간다는 얘기죠.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팔린 거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로 대체된다. 역시 분개하면은 이런 분개가 되는 거죠. 분개하면 차변의 제품 매출원가 3,000원, 대변의 제품 3,000원 이런 분개가 되겠죠. 매출원가니까 손익계산서 차변에 가겠죠. 비용이니까. 그럼 여기다 이익을 붙인 게 매가다 그러면 분개가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3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3만원 이런 분개가 되겠죠. 그럼 손익계산서 대변의 수익으로 가고 손익계산서 차변의 비용으로 가니까 매출 3만원에서 원가 3,000원 빼면 매출 총이익이 27,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매출원가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기초 제품과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품을 빼면 매출원가다. 기초 제품 1,000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3,000원, 기말 제품 1,000원, 매출원가 3,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기초 제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은 매출원가. 우리가 상기업에서 이렇게 하죠. 기초 상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은 상품 매출원가.
자, 이 매출원가 공식은 기본 공식입니다.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공식을 하나 또 이렇게 만들면 얘를 달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초제품 플러스 완성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완성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로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제품.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차변이고 얘가 이렇게 대변이다. 그래서 이꼬로 이렇게 놓은 거죠. 이꼬로. 그래서 공식이 매출원가 공식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제품 계정을 공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기초 제공품 플러스 공식을 기초 제공품 플러스 제조 원가 또는 제조 비용이라고도 해요. 단기 총 제조 비용.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로 완성품, 다른 말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다른 말로 완성품. 플러스 기말 제공품. 제공품 계정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쪽 부분을 이렇게 이쪽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가 흐름에 제공품 계정에 제품이 나와서 제품에 분결해서 제품 계정으로 대체가 돼가지고 이런 매출원가까지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원가 흐름으로. 그로 이런 것이 또 나타나겠죠. 재료를 매입하면 우리가 분결하죠. 차변의 원재료 XX,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중간 XX, 원재료 계정 찾아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상대편 이름 외상 매입금 이런 식으로. 원래 재료 창고에 기초 재료가 있으면 그걸 더하죠. 당연히 기초 재료에 매입액을 더해서 소비액과 기말 재료를 더한 금액이 같아야죠. 결국에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쪽 게 이쪽이고 이쪽 게 이렇게 되겠죠. 자, 재료가 소비가 되면 우리가 분계가 이루어지죠. 역시 이 소비된 거는 재료비 계정을 거쳐서도 가지만 바로 제공품으로 가는 거니까 대체 분계가 일어나니까 제공품으로 가거나 제조간접비로 갈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제공품이 되고 제조간접비가 되니까 역분계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소비분계가 이런 분계가 되겠네요. 대변의 재료비, 차변의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찾아가서 차변의 재료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조간접비는 이게 앞에서 재료비 계정이 간접재료비가 모인 거라고 보셔야죠.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가 모였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노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비도 지급액에 전월 성급액, 정기 성급액, 당월 미지급액, 단기 미지급액 더해서 정기 미지급액, 단기 성급액을 빼면은 소비액이 나오죠. 그래서 전선당비를 외워서 더하고 나머지 빼면 소비액. 노무비 소비액이 직접비로 소비가 되면 당연히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대변의 노무비, 차변의 제공품 이렇게. 그래서 노무비 계정 찾아가는 거죠. 제조간접비도 이게 제공품으로 가는 거니까 대변의 제조간접비, 차변의 제공품 해서 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제공품 계정 제일 중요한 계정이에요. 이거 제공품 계정 차변에 이렇게 쪼르륵 모이죠. 제조비용하고 만들다 말고 넘어온 것까지. 그래서 모이면은 이 제공품 계정 차변에 이렇게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그래서 기말 제공품 미완성된 걸 빼면 완성품이 나오는 거고 이 완성품을 아까도 했지만 다른 말로 제품이라고 하죠. 제품. 분계하면 이렇게 역분계가 되니까 차변의 제품
대변의 제공품. 이렇게 분개가 돼서 제품 계정 찾아가서 차변에 제공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정에는. 그래서 기초 제품과 완성품을 더해서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을 더한 금액은 같은 값이 나온다. 또는 여기서 이런 공식이 아까 나왔죠? 기초 제품 플러스 완성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해요. 마이너스 기말 제품은 매출원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단원입니다. 매출원가.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흐름은 하나하나 역분개가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원재료를 사오면 자산의 증가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원재료 계정에 가서 현금 이거 써서 이렇게 매입액이 들어가겠죠. 임금 등 월급을 주게 되면 차변의 임금, 대변의 현금. 수많은 경비를 주면 비용의 발생, 원가 비용의 발생, 차변의 경비, 대변의 현금. 자, 원재료는 소비가 되죠. 원재료가 소비가 되니까 여기 있던 원재료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되는 거죠. T계정을 갖춰서 총계정 원장 거쳐서 가도 되죠. 그리고 역시 여기 있던 임금이 소비가 되면 대변에 가면서 역시 노무비가 될게요. 될 수 있죠. 각종 경비가 대변에 가면서 제공품도 될 수 있고 외주가공비나 특허권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제공품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대부분이죠. 간접 경비는. 그래서 이 재료비 또는 노무비 또는 제조 간접비가 다시 제공품으로 가는 거죠. 제공품으로. 역시 이 임금을 노무비로 쳐야죠. 노무비로 대체해서 가야죠. 임금으로 가진 않고 임금이 대변에 가고 차변에 노무비가 오는 분계가 재료비처럼 있어갖고 여기에 노무비가 가야죠. 노무비가.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갔습니다. 제공품으로 가죠. 각종 경비도 역시 제조 경비를 거쳐서 갑니다. 이 재료비처럼 대변에 각종 경비 가고 차변에 제조 간접비 이래가지고 이렇게 각종 경비가 대변에 가면서 제공품으로 가죠. 그럼 이 제공품에 가면 아까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제공품 계정 차변에 공장이에요. 공장. 제공품 계정은 공장. 생산 라인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넘어온 거 기초 제공품. 그리고 이렇게 통해서 원장을 통해서 넘어오는 게 재료비, 노무비 또는 임금이라고 썼죠. 여기서는 제조간접비. 자, 완성되면은 세 글자로 완성품, 8글자로 단기제품 제조원가, 2글자로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제품. 그리고 미완성된 거는 기말 제공품 이렇게 적죠. 차기월이라고 적어요. 차기월 원래는. 1년을 보면 차기월이고 한 달 보면 차월이월이고요. 월말 제공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완성품을 분개하면 대변의 제공품, 차변의 제품 이게 생기는 거죠. 이게 대변의 제공품 3,000원, 차변의 제품 3,000원 이렇게 생기는 거죠. 흐름이. 이거 다 원장에 의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품 계정에 가가지고 그리면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앞장에처럼. 제품 계정에 이렇게 기초제품 들어가서 매출원가가 나오면 역분개하면 대변의 제품, 차변의 매출원가 이런 분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제품이 다시 대변에 가면서 매출원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3,000원에다가 이익을 붙여 팔면은 3만원, 아까 27,000원 이익 났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회수하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빠지고 차변에 현금 자산의 증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흐름, 원장의 흐름. 자, 주식회사 배움에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고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찾아봐라. 그려져 있지만 다시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원재료 계정. 사실은 원재료가 소비가 되면 재료비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공품 계정. 그리고 제품 계정. 기초재료니까 자산의 증가로 이쪽에 전기이월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기초재료를 다른 말로 전기이월 또는 기초재료 14만원. 기말재료는 이쪽에 반대로 차기이월, 다음 연도로 넘긴다 이런 뜻이죠. 또는 기말재료라고 하는 거죠. 기말재료 15만원. 제공품도 공장 생산 라인에 물려있는 거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 기초제공품이라고 해요. 역시 원장은 전기이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이월. 한 달 한 달은 전월이월이고 15만원. 15만원. 그리고 월말재료, 기말재료 다른 말로 차월이월이라고도 하고 차기이월, 한 1년으로 치면 차기이월 20만원. 자, 이거 말하는 겁니다. 기말. 제품도 창고에 아직 안 팔리고 남아있는 거 기초, 전기이월, 기초제품 25만원. 안 팔린 거 25만원. 이번 연도에 안 팔린 거 차기이월, 기말재료 35만원. 그래서 재료와 제공품과 제품을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원재료를 매입하면 아마 이런 분계가 생기겠죠. 차변의 원재료 40만원, 대변의 외상매입금이나 현금 40만원 이런 분계가 생기겠죠. 원재료 계정 찾아가서 이쪽에 외상매입금, 매입이라고 보죠. 외상매입금 40만원.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매입. 그 다음에 노무비는 원래 임금 계정에서 소비가 돼서 노무비 계정을 거쳐서 우리가 제공품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생략하고 그냥 노무비 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노무비 계정은 여기 재료비 들어가면 밑에다 들어가죠. 그래서 좀 띄고 쓸게요. 노무비 80만원. 제조간접비도 역시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를 거쳐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의 간접비만을 모아서 제조 간접비 해갖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공품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역분계에서 제공품 계정 차변에 가서 제조 간접비 이렇게 들어가죠. 제조 간접비 70만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재료비가 이제 이렇게 54만원 이렇게 나타나서 54만원, 15만원 빼면은 39만원이 소비액에 나오는 거죠. 39만원. 이게 원래는 재료비 계정을 거쳐서 제공품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바로 집어넣었죠. 제공품으로. 그래서 여기 가서 그냥 재료비라고 쓰겠습니다. 재료비 39만원. 그래서 여기 39만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합계가 나오면 이 제공품 합계 204만원이 나오겠죠. 204만원. 자, 204만원에서 차기월, 기말 차기월을 빼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184만원이 바로 두 글자로는 제품. 원래 제품이라고 쓰는 겁니다. 원장에는. 그리고 세 글자로 표현하면 완성품. 8글자로 표현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완성품 원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분계하면 이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아까부터 해봤지만 차변의 제품 이 분계를 하면 완성품 분계가 차변의 제품 184만원, 대변의 제공품 184만원. 자, 제품 계정에 가보니까 이미 완성돼서 있는데 안 팔린 게 25만원이 있대요. 그러면 제품 계정 찾아가서 차변에 상대편 이름 쓰는 거예요. 그래, 제공품 이렇게 원래 184만원. 여기서 표현은
제조원가다. 완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더하면 209만원.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 또는 제품액. 209만원. 거기에 기말 제품. 안 팔린 거 기말 제품 35만원을 빼면 매출원가. 제품 매출 원가 요거 얘기하는 거죠. 174만원. 그래서 이걸 분개하면 매출원가 분개하면 이렇게 분개가 되겠어요. 여기다 하면 차변의 제품 매출원가 174만원. 대변의 제품 174만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어떤 분개가 나올까요? 여기다 이익을 붙이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또는 현금 174만원이니까 한 300만원 받아야겠죠. 그래야지 집세도 주고 월급도 주고. 대변의 제품 매출 174만원. 그래서 제품 매출 계정과 제품 매출원가 계정을 찾아가겠죠. 이렇게 혹시 T 계정이 있다면 원가와 매가가 비교되면서 손익이라는 걸로 마감되겠죠. 그래서 연차손익으로 넘어가는 거죠. 월차손익에서 연차손익으로. 그러면 결국에 매가와 원가의 차이가 나오면서 매출총익, 이익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는 거죠. 매출총익.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이 제공품 계정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인 제조원가 명세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같은 금액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 계정은 손익계산서 1급분의 매출원가가 나타나는 그 안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다음 단원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시험에 매번 나오고 기본적으로 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아까 왼쪽에 있던 이 금액을 제조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총 제조원가는 이게 총 제조원가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총 제조원가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제조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다른 말로 완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완성품. 완성품이니까 제품 계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분개했죠, 아까? 요거, 완성품, 제품. 그래서 184만원이 나온 겁니다.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의 기초제품의 완성품 도에서 기말제품을 뺀 거죠.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기초제품 플러스 완성품 마이너스 기말제품은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릴 때 공식이 요렇게 공식이 되고 요렇게 공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공식도 나온다 그랬죠. 기초제품 플러스 완성품을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꼬로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제품. 이렇게 이쪽과 이쪽을 더해서 이런 공식도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더해서 얘를 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렇게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는 공식으로 총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봐도 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우리는 직접 원가, 추적 가능성에 가능한 원가, 추적 가능성의 직접비, 그리고 공통비, 제조간접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걸 우리는 기본원가, 기초원가라고 하죠. 제조간접비, 우린 요거를 또 가공원가, 가공비라고 하죠. 가공비. 어쨌든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제조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공품 계정에서는 기초 제공품의 요 제조원가, 지금 요 제조원가를 총 제조원가를 넣어서 기말 제공품을 빼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다른 말로 완성품이라고 하죠. 완성품. 또는 완성품 원가라고도 하죠. 완성품 원가. 그러나 총계정 원장에서는 두 글자로 제품이라고 쓰는 겁니다. 제품이라고. 제품. 그리고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제품 계정에 기초 제품에 완성품 더해서 기말 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다른 말로 완성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은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공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기초 제품 플러스 완성품 이꼬로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 제품. 이 공식하고 같이 맥락을 하죠. 이건 차변, 이건 대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공품 계정은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도 제공품 계정을 그렸고, 여기서도 제공품 계정을 그렸고, 여기서도 제공품 계정을 그렸지만 제공품 계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가서 보면 똑같이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라고 하는 거죠. 자, 기초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를 빼면은 이건 빼는 거죠. 재료비가 나오는 거죠. 39만 원. 여기 재료비가 지금 보니까 역시 39만 원이 나왔죠. 여기 39만 원. 자, 여기 노무비가 지금 80만 원 있고 제조간접비가 70만 원 있죠. 15만 원, 39만 원, 80만 원, 70만 원이 원가명세서에 보니까 15만 원, 39만 원, 80만 원, 70만 원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고로 여기 금액은 요 금액은 제공품 계정의 차변의 합계랑 똑같은 204만 원이다. 제공품 계정의 차변의 합계가 똑같이 204만 원이죠. 204만 원. 204만 원이니까 역시 여기서도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이게 차변의 금액과 똑같은 204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액은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말 제공품 20만 원이다. 기말 제공품 2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20만 원이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제 204만 원에서 20만 원을 기말 제공품으로 본다면 요 184만 원은 세 글자로 완성품, 다섯 글자로 완성품 원가, 8글자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두 글자로는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원장에서는 제품. 원래 원장에서는 이렇게 완성품을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안 쓰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쓰는 거고, 이 원장에서는 여기 선생님이 쓴 것처럼 이 제품 계정에서 쓴 것처럼 두 글자로 이거를 제품이라고 써갖고 대체 분계를 이렇게 해서 완성품 분계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아까?
이 184만 원이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184만 원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완성품은 왜 만듭니까? 판매하려고 만들겠죠. 판매하니까 손익계산서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184만 원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로 184만 원이 넘어갑니다. 자, 이 손익계산서 여기는 이쪽 부분은 앞장에서 제품 계정하고 같은 거죠. 제품 계정에 보면 기초제품의 완성품 더해서 기말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고 했죠? 그것처럼 손익계산서 1구분에서는 기초제품의 완성품 더해서 기말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는 얘기고, 아까 선생님은 매출액을 300만 원 잡았죠? 3만 원 잡았었냐? 300만 원 잡았었나? 매출액. 외상 매출. 300만 원 잡았었죠? 제품 매출 여기가 틀렸네, 그러니까. $300만 원. 자, 이 매출이 3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하고 얘랑 빼면 매출 총액이 나온다 이런 뜻이겠죠. 그것처럼 여기다가 매출액을 300만 원 넣으면 여기서 이거 빼면 매출 총액이 산출이 된다. 뭐 126만 원 되겠네요. 126만 원.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액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렇게 대체가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